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에 전기자동차 정말 핫하죠. 무슨 애플 전기자동차가 나오느니 테슬라는 계속 주가가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뉴스는 온통 또 전기차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차, 부모님들이 타고 계신 차는 다 뭡니까? 엔진차 아니에요? 엔진차? 엔진차를 영어로는 고상하게 IC 엔진이라고 해요. Internal Combustion Engine이라고 IC 엔진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엔진차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이 그래프를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은 전체 시장의 3%밖에 안 되는데 2025년에는요 이게 전 세계에서 전망을 해놓기를 2025년에는 10% 전체 한 8천만 대 정도 팔리는 시장에, 이 8천만 대도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9천만 대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2030년에는 28%, 그 다음에 2040년에는 무려 50%까지 올라가요. 전 세계에 팔리는 자동차에 친환경 자동차, 퓨얼셀이라든 플러그인, 배터리를 다 포함해가지고 이게 무려 50%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전히 97%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구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3%가 전기차가 팔려서 엄청 많이 팔렸다, 테슬라가 50만 대를 뚫었다, 안 뚫는다, 뭐 올해 뚫을 수 있다 없다 얘기는 하지만 97%, 무려 거의 7천만 대 정도, 지금 200만 대 정도 해당하는 전기차가 팔리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7천만 대의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매년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매년. 그러니까 지금 물이 이만큼 차 있는데 이 물에 차 있는 걸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물이 줄어든다는 것을 지금 볼 것이냐인데, 친환경 자동차를 안 타시는 분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를 아직 구매하지 않은 다 구매하시면 좋지만 아직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연비 영상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면 연비는 곧 뭐예요? 돈이죠, 돈. 그죠? 연비 영상에 신경을 써야 돼. 이거는 돈도 올라가지만 문제는 뭐냐면 전기차 타시는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환경도 파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 어쩔 수 없다면 지금 샀는데 전기차 환경 때문에 지금 전기차를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면 환경적으로 돈도 세이브하고 환경도 아끼는 의미에서 연비 향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내연기관에서 필수적으로 정비해줘야 되는 항목, 바로 뭐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더러워진 상태에서 자동차를 계속 타면 연비가 내려갈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해주면서 타면은 좋겠죠, 그죠? 이게 피스톤 밸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카본 퇴적이라고 해요? 카본 찌꺼기라고 그래요? 탄소 화합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카본 찌꺼기가 이렇게 쓰러지가 껴있는 거죠, 그죠? 간단하게 요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엔진을 이렇게 이쁘게 유리로 막아가지고 만든 영상이더라고요. 터지는 거. 2번 갈 때 한 번 터지죠, 그죠? 엔진 한 다음에 압축, 흡입, 이렇게 물 같은 게 쭉 나올 때가 뭐예요? 여기 유리에 배출가스 냈고, 이제 물 같은 게 이렇게 있죠. 이게 연료가 온 거야. 이제 뻥! 이런 식으로 터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터지는데 이게 100% 속도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터집니다. 이런 식으로 빵빵빵빵빵빵빵 막 터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해보면 1분 공회전 할 때 여러분 800rpm 따졌을 때, 반이라고 쳤을 때 한 300번 400번, 뭐 몇 기통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300번 400번에 불이 계속 붙는 거야. 계속 불 붙다가 한단 말이야, 그죠? 계속 불이 붙었다 꺼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찌꺼기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끄링 같은 게 아무리 적어도, 그죠? 계속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동차의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보통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엉덩이 밑에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연료 탱크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뒷좌석 사람들 엉덩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송곳으로 아래 뚫으면 안 돼요. 농담이고. 자, 이게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공급되면 필터를 거쳐서 엔진에 들어가서 터지는 거예요. 터져서 연료가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엔진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옛날 아주 제가 초창기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올려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흡기가 들어올 때 위에 있는 게 밸브예요. 자, 아무튼 흡기 여기 연료가 이렇게 들어오면 압축을 해가지고 빵 터트려가지고 여기 밸브가 열리고 닫는 걸 보이시죠? 이 밸브가 열리고 닫혀서 뜨거워진 공기가 이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가지고 사행정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 엔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으면 제가 엔진 4행정 기간, 2행정 기간 이렇게 설명해 놓은 자료가 옛날에 있으니까 옛날 거에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고요. 요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엔진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엔진 이렇게 찌꺼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이제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청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 크게 얘기하자면 두 가지. 뭐 더 많은 걸 수도 있죠. 그죠? 하나는 물리적 제거. 이거 물리적 제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혹시? 물리적 제거? 물리적 제거는 사실은 호두가루들을 많이 써요. 호두가루. 어떻게 하다가 호두가루를 찾아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멍에다가 여기 지금 보이죠? 이렇게 된 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호두가루를 쫙 싸가지고요. 팍팍팍팍팍 싸가지고 얘를 물리적으로 부셔버리는 거예요. 이거 물리적으로 부셔가지고 깨끗하게 샌드블라스트 같은 거 해보셨나요? 이거 고압 에어를 얼굴에다 이렇게 팍 하는 거죠. 개그맨 방송 보면은 입이 막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호두가루를 막 뿌리는 거예요. 바람 플러스 호두가루를 해서 이거를 다 때려가지고 미세하게 때려가지고 날리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밸브가 닫혀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지, 안 그러면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니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도 뭐 불에 의해서 타가지고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잘 몰라요. 잘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제거 방법은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건 어떻게 제거하느냐?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이런 연료 탱크에다가 연료 첨가제라는 것을 넣으면 연료에 섞이겠죠. 섞인 연료가 가면서 그 닿는 애들을 다 닦아주는 방식이죠. 녹여가지고 닦는 방식이지. 그래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연료 라인 청소도 되고 연료에서 뿜어주는 인젝터 청소가 될 것이고, 걔가 닿는 부분들, 여기에 밸브라든지 아니면 일로 들어오는 MPI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분사되는 포트가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에서 터지면서 이 안에도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청소하는 화학적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다시피 여기 지금 검아웃 제품 사진을 갖고 왔잖아요. 이 영상은 검아웃에서 스폰서를 해줘서 찍는 영상입니다. 와! 광고 받았어요, 여러분. 늘 광고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진짜 광고를 받았어요. 검아웃을 사러 가신다고? 와, 진짜 따와서 흐름 자연스러웠다고. 기업주님 감사합니다. 아이, 진짜 저는 축복받은 사람인 게 구독자님들이 오히려 제가 광고 받는 거를 더 감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나눔 이벤트, 와, 정말 좋다. 검아웃 나눔 이벤트 한번, 이거 다음 영상으로는 검아웃 우리 사장님 혹시 나눔 이벤트도 가능할까요? 정말. 좋아. 자연스러웠어. 김희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떤 것들을 청소해야 될까? 여러분들 이제 제가 광고를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리뷰를 해드릴 수 있는 찬스가 생기잖아요. 맨날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보세요. 검색은 아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인젝터 청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테이크 밸브, 그 다음에 포트 청소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소실과 피스톤 상부, 실린더 헤드를 청소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여기 들어오는 곳, 밸브, 그 다음에 인젝터가 여기 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연소실, 이렇게 세 가지를 메인으로 청소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인젝터부터 보시죠. 인젝터라는 건 뭐냐면 연료를 무화시키는 거예요. 무화. 분무기를 이렇게 푹푹푹 뿌리면 이렇게 무화가 이렇게 돼야지 불이 확 하고 나겠죠. 이런 식으로 빨리 하면 아무래도 무화가 안 되고 이게 연료가 액체로 남은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화가 빨리 돼줘야지 황하고 터져줄 텐데, 그죠? 아까 전 같이 빨리빨리 팡팡팡팡팡 터져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인젝터가 막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젝터를 빨리 녹여줘야 되는데, 이거는 호두가루로는 청소가 안 돼요. 이거는 꺼내가지고 닦던지, 이거는 청소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화학적 방법으로 해서 제거를 시켜야 된다. 요거를 청소시키는데 들어가는 화학적 물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물리적인 방법은 얘기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학적인 제거를 함에 있어서 제품들이 많은데, 제가 검아웃에 홍보를 받았다고 해서 검아웃만 홍보해드리는 건 아니고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드려야 되죠. 근데 이런 제품을 살 때 잘못 사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제품 중에 이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말고 다른 것들도 많네요. 뭐 M자 들어간 걸로 들어간 성분들이 들어간 거 많은데 이런 것들을 잘 피하셔야 됩니다. 잘 피해야 돼요. 왜냐면 손상을 주면 안 되냐. 청소도 청소지만 엔진에 손상을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PIB라고 하는 거, 폴리 아이소뷰틴, 요거는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요거 들어가 있는 제품도 사면 안 돼요. PIB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 전 같은 이런 디파짓 빌드를 막아주긴 해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를 막아주긴 하는데 제거를 못해. 클리닝 성분이 없다.
그래서 요 PIB 성분이 들어가 있다 홍보하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이 돈 낭비일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 PIBA라고 하는 거는 폴리아미소 뷰틸렌 아민이에요. 아민이 들어가 있는 거는 클리닝 성분이 있어요. 이거는 클리닝 성분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에 약해, 열에. 그래가지고 얘게 들어가 있는 애들은 어디에 쓰면은 그래도 버리지 마라. 이거 만약에 이게 성분이 들어가, 내가 이미 사놓은 게 있다 해서 이렇게 보고, 이게 들어가 있으면 버리지는 마시고요. 쓰시는데 어디 써야 되느냐? 아까 이렇게 엔진에서 이렇게 포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들어올 때 연료가 밖에서 타고 들어오는 방식, 이렇게 GDI 방식이라고 안에서 직접 빡 분사하는 GDI 방식이 아니라 안에서 타는 거. 왜냐면 GDI 방식은 뜨거운 연소실에서는 얘가 효과를 못 발휘해요. 뜨거운 연소실에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제가 세 가지를 제거해야 된다 했잖아요. 이 세 가지, 이 안에 연소실 안에서는 효과가 안 나옵니다. 이 아민 제품이, 이 아민이 들어있는 제품은 이 연소실에서 효과가 없기 때문에 GDI 포트는 효과가 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PEA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PEA가 약재예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 이게 PEA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고온에서도 작동이 가능하고 클리닝 효과도 있고 디파짓도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것들을 다 막아주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는 제일 좋은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PEA가 들어가 있는 제품을 고르시면 세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쓴 거죠. 그 청소에 사용되는 물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GDI 엔진을 쓴다면 꼭 PEA가 들어가 있는 걸 써야지만 인젝터 같은 거에 클리닝 효과를 좀 보실 수 있다. 왜냐하면 인젝터가 GDI는 뜨거운 엔진룸 안에 숨어 있거든요. 두 번째, 인테이크 밸브. 디젤은 디젤 전용 제품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랑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인테이크 밸브는 인테이크 뒤에 이렇게 디파짓들이 쌓이는 거거든요. 이 디파짓이 쌓이다 보니까 밸브가 잘 안 막히는 문제. 여기까지 엣지까지 쌓이면 여기로 이제 기밀이라고 하는데,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엔진 뚜껑을 여기를 막아줘야 되는데, 구멍을 막아줘야 되는데 구멍이 잘 안 막히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압축에 손실이 있을 수 있게 심하면, 근데 많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연료가 이 뒤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일로 나가잖아요. 이렇게 나가는데 연료가 들어오다가 연료가 이렇게 무화돼 간 것들이, GDI 방식 말고 MPI들 이렇게 연료가 무화돼 가지고 쭉 들어오다가 여기에 묻어요. 여기 묻어서 여기 흡수돼. 여기 흡수되니까 연료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안 타고, 연료 엔진 룸으로 들어가가지고 타줘야 되는 놈들이 밸브에 붙어 있으니까 안 좋죠. 그리고 얘가 뜨거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 밸브에 불이 붙어. 밸브에 가끔 불이 붙으면 이게 불이 거꾸로 가가지고 여기 인테이크에 검은 그을음을 만들기도 해. 아무튼 여기에 밸브 포트에 카본 찌꺼기가 껴가지고선 좋은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청소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PEA 말고도 아민 계열의 제품도 저온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정도는 닦아줄 수 있으니까 버리지는 마시고 다음부터 사실 때는 PEA가 붙어있는 거를 확인하고 사셔라,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인테이크 밸브에 여기 이제 카본 디파짓들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연료에 계속 붙잖아요. 근데 연료에는 요즘에 친환경 해가지고 에탄올이 있어요. 에탄올이 있는데, 에탄올은 친수성이에요. 친수성. 에탄올은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걔가 녹을 발생시켜요. 이런 식으로 녹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녹을 막아주는 제품, 안티코로전이라고 하는데, 안티코로전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을 사는 게 좋다. 그래야 이런 포트에 요런 밸브 스템이라고 하는데, 밸브 스템 쪽에 녹이 생기면 이게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해줘야 되는데, 왕복 운동을 할 때 얘가 고무실에 데미지를 주거든요. 여기 녹이 있으면 그런 거를 좀 막아주는 게 필요하다. PEA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세 번째, 연소실. 여기 안에 여기 이제 피스톤 상부가 있죠. 피스톤 상부가 아까 전에 사진 보여드렸던 이런 거, 여기가 피스톤 상부. 피스톤 상부에도 계속 그을음 같은 거 끼면서 수십만 번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끼고, 그 다음에 연소 벽면에 끼고, 그 다음에 포트의 아랫면. 지금은 여기는 윗면을 보여드렸잖아요. 윗면. 이거에 아랫면도 있겠죠. 아랫면도 낍니다. 그래서 여기를 청소해주는 방법은 또 화학물질로 계속 닦아주는 거죠. 여기에 카본 찌꺼기가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방금 전에 여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에 연료가 붙는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연료가 붙어요.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면 피스톤 위에 여기 연료가 이렇게 찌꺼기가 있으면 여기에 연료가 좀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화된 게 터져야 되는데 이렇게 연료가 이렇게 된 거가 빵 하고 불이 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피스톤 표면에 연료가 묻어 있잖아요. 액체는 기체부터 안 타요. 그러니까 얘가 언제 타느냐? 엉뚱한 때 타. 엉뚱한 때. 올라가고 있을 때 탈 때가 있어요. 올라가고 있을 때 이 불을 빵 터트려 줘야지 타는데 엉뚱한 데 타버리니까 얘가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열섬? 이게 썸이 영어로 썸이 아니고 아마 한국말로 섬일 거예요. 그 아일랜드. 열이 여기에 모이는 현상. 열섬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데 열이 응집돼가지고 갑자기 예상치 않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해놓지 않은 시점에 열이 빵 터지면서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꽝 내려버리니까 피스톤을 부러뜨리기도 하죠. 엔진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노킹이라는 게 생깁니다. 노킹이 빠바박 하면서 터뜨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카본 디파짓들을 없애주는 게 가급적 많이 없애주는 다는 못 없애요. 화학적 방법도 완전 물리적으로 떼스건으로 빡빡 닦아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못 없애지만 많은 양을 없애줘야지. 이런 연료가 가서 붙어가지고 숨쉬지 못할 정도는 이렇게 많이 흡수하는 놈일수록 청소하는 화학적 물질을 더 많이 머금기 때문에 녹아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아무튼 그 정도는 없앨 수 있으니까 화학적 방법으로 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라는 거. 그래서 요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범아웃에서 받은 건데요.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PEA는 25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작동을 하고 요거를 테스트를 어떻게 했느냐. ASTM이라고 미국 재료시험협회 ASTM이라는 거 있어요. 미국 재료시험협회 그 만들어 놓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대로 그대로 시험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사진을 찍는 거는 유튜브에서는 보여주기가 좋지만 아무래도 A, B 이렇게 비교하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보니까 조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조도, 조명 막 이런 거 조리개 이런 걸로 해서 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하는 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테스트 방법을 해서 정확하게 뭐 두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측정하고 몇 회 반복, 뭐 10회 반복, 뭐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들을 아주 까칠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방법들을 제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제조사와 제조사별로 비교를 해야지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무슨 에이다스 시험할 때 엔캡 시험이라든지 뭐 별표 주는 시험 있죠?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조사별로 서로 더 많은 서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기 때문에 계속 자기네에게 유리한 시험 조건을 내미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시험 조건을 만든 거예요. 모든 제조사는 동일한 시험 방법으로 똑같이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시험한 자료인데 이게 대비 문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릴 거는 가렸는데요. 여기 이제 디파짓 양을 퍼센티지로 측정한 값인데요. 결국은 다양한 차량 포드 레인저 2.3리터 뭐 그다음에 BMW 318 1800cc짜리 캠리 2000cc 레인저 캠리 코롤라 뭐 레인저 이런 차량들을 써가지고 ASTM 방법으로 측정을 해가지고 했더니 어느 정도의 디파짓이 클린업이 됐다 어느 정도로 제거가 됐다 라는 거. 그러니까 유튜버에서는 저도 보여드릴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유튜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여드리는 거는 사진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보여드릴 수밖에 없지만 회사들은 사진으로 자료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문건을 통해서 이렇게 퍼센티지로 백데이터들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건들이 있는데 이런 문건들은 쉽사리 공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비라도 괜찮아요. 어차피 저런 문서 뜨면 안 봐요. 자,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게 2015년도 제가 타는 우리 소나타인데 소나타 2015년은 GDI 방식이래요. 이걸 가지고 ASTM 방식으로 측정한 자료를 찾았는데 거기에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5500 방식으로 찍었대요. 주행거리는 13만 킬로, 직분사 4기통 GDI. 그 다음에 한 병을 넣었대요. 한 병을 주입하고 640km를 주행을 한 후에 찍은 영상이랍니다. 근데 한 병 넣고 640km까지 뛸 수 있나? 많이 뛰네. 보시면은 이게 이제 피스톤입니다. 피스톤 상부. 피스톤 상부는 이런데 이게 밑으로 가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빡빡 닦아내는 거지 않기 때문에 다 닦이는 건 아니에요. 보다시피 어디만 닦였냐? 여기 위주로 이렇게 닦였어요. 여기 위주로. 그죠? 왜 여기 위주로 닦였을까요? 질문. 왜 여기 위주로 닦였을까요? 지금 요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죠? 보통 연료가 이런 식으로 주입이 되는데 여기에 포트나 밸브가 있고 그죠? 여기로 이렇게 주입이 되는데 분사는 여기서 되고 연료 분사는 여기서 되고 그죠? 얘는 GDI라고 했죠. GDI는
분사구가 여기 밖에 포트 뒤에 있는 게 아니고요. 인젝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실린더 안에. 바로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빵 뿌리는 놈이거든요. 빵 뿌리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일 먼저 연료가 여기에 닿았다는 얘기죠. 연료가 여기에 제일 먼저 닿아서 여기 4개의 실린더들이 여기부터 클리닝이 된 거죠. 이게 거의 고압수 분사하는 거에 세제를 타준 거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더 많이 이렇게 닦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두 번째, 밸브. 밸브의 이게 이제 밸브의 전 사진과 후 사진. 밸브는 조심해야 되는 게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닦여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 닦여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ASTM 방식 같은 거를 전문가들은 쓰는데 뭐 유튜버들이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튜버들이 이런 사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게 더 극적이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데 보면 좀 닦인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닦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보면은 좀 닦인 게 보이긴 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여기는 이랬는데, 그죠? 그 다음에 퓨얼 인젝터.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무화가 잘 돼야 되니까. 무화. 이런 데가 막혀버리면 아무래도 인젝터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인젝터가 닦이는 거는 중요합니다. 인젝터가 닦이는 거 중요한데 이거는 사진성으로만 봐도 많이 개선이 되는데 얘는 뭐 개선이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개선이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이런 정도면 되게 많이 발전을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3가지 청소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요. 3가지 청소하는 거 이외에 연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전기자동차로 갈 수 없다면 내연기관차를 타면서도 연비 향상에 신경을 써야 되고 환경을 아끼려면 연소 조건, 이 엔진의 심장을 늘 좋은 조건으로 유지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거 청소해줘야 되는 엔진의 3가지 청소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피스톤과 벽의 프릭션이 뭡니까? 마찰. 여기 피스톤의 왕복, 피스톤이 왕복하는 데 만나는 이 프릭션. 요게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피스톤이 있다 그래봐요. 피스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엔진 오일이 밑에 있겠죠. 밑에 엔진 오일이 있기 때문에 윤활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피스톤 링이 2개가 들어가요. 피스톤 링은 늘 그 쇠 벽을 긁으면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윤활이 돼야 됩니다. 여기 윤활이 돼야 되는데 거마우 제품에는 여기에 윤활해주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건 이제 광고주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윤활해준다는 성분도 들어있다고 합니다. 검아웃에는. 근데 여기에는 중요시 얘기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검아웃도 검아웃이지만 엔진 오일도 좋은 것을 쓰셔야 돼요. 엔진 오일에 점도가 있거든요. 뭐 10W3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W30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온도에 따라서 겨울철로 가면은 점성이 낮은 걸 써야 되고 높은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거든요. 여름으로 가면 너무 뜨거워지니까 점도가 너무 낮아버리면 여기 벽에 묻는 게 없어지고 이래서 이런 엔진 오일도 정확하게 잘 좋은 걸로 쓰셔야 된다. 엔진 오일과 청소 이런 2가지의 것들을 신경 써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요번에 홍보를 하면서 또 다른 정보까지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검아웃의 한국 공식 딜러몰이 어디냐? 피카몰이라고 하십니다. 피카몰에 제가 가봤는데요. 피카몰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에 보니까 엔진오일도 파시고 엔진오일 연료 첨가제, 제가 여태까지 광고 드렸던 거는 이 연료 첨가제 이 부분이죠. 네. 여기가 공식 딜러라고 하시니까 많은 분들 참고하시고 많이 판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비록 광고긴 하지만 좋은 자료를 많이 주셔가지고요. 덕분에 저기 많이 보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기회 주신 피카몰 대표님한테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료는 사실은 어디서 제가 볼 자료를 구하겠어요. 구해가지고 자료를 만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이게 아예 효과가 없는 거구나. 이거에 대한 효과 있냐 없냐라는 논란을 다뤄주세요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 댓글에 대한 답변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